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수입니다. 12월 19일 일일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거래량 1,500건대. 거래량 감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 네,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야, 이 정도일 줄이야. 이미 예견되었던 거죠. 네, 주담대 3%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덜덜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막상 받으려 그러면요. 4% 중반, 후반 이 정도는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카카오 뱅크에서 간혹 대출,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담대 3.57%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막상 해서 실행시키려고 들어가면은 다른 금융사와 연결시켜 줍니다. 즉 아주 저리의 주담대 상품들 거의 미키 상품이더라. 실거주 의무 이거 사람 수도 얼마 돼도 안 해요.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던 아파트, 분양했던 아파트들, 또다시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에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 협조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굳이 야당이 협조해줄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을 잠깐 가져보고요. 아무튼 서울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뉴스, 그 외에는 뉴스 볼만한 게,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거의 없죠. 하반기 거래량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 평균 29% 하락은 유효한 것 같고요. 12일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매물 개수가 1회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38,181건. 전세 물량은 일주일 전 대비 아주 소폭 줄어들었고요. 월세 물량은 지난주 같은 날 대비 일주일 전 대비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임대 물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난주 같은 날보다 약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됩니다. 월세 매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거래량 107건. 100건만 넘기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이것은 2일치 이틀치의 거래량이라는 것. 1800건대 후반의 거래량이던 것이 1500건대 후반으로 떨어진다. 이거 예견되었던 거죠. 어떻게? 제가 과거에 시뮬레이션 할 때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종료되고 나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지금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 묻어가서 딱 특례 보금자리론만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했다면은 거래량은 많으면 한 1800건대 이 정도에 머물렀을 텐데요. 1800건대를 넘어가는 이 정도 한 200건 정도의 거래량은 플러스 알파의 거래량이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또 마이너스 알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례 아직까지 우대형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이제 한 달밖에 한 달 1월밖에 안 남았어요. 특례 일반인이 끝나고 나면 DSR로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나면 갈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억씩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죠. 역전세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거래량 지금 1520건대의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속도로 보시면은 지금 한 1830건대의 거래량이 1880건대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5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500건대. 지난달은 1800건대. 그전은 2000건대. 1500건대.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된다면 또 이 거래량에 지금 한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00건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거의 80%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12월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거의 그 정도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20%가 줄어든다, 300건이 줄어든다, 1300건대 거래량을 갑자기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느껴지나요? 연말쯤에 이 정도 거래량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1300건.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더 빠르고 급격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실거주 의무도 해제해주고,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처분 조건 걸고 다 약속해가지고 남들은 받을 수 없는 분양을 처분 조건을 걸어놓고 분양을 받았어요. 이 분명 이득을 준 거잖아요. 이거 아무나 분양 못 받은, 인기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분양 아무나 못 받은 시절에 특별히 분양 받게 해줄게. 그 대신 그 전에 건 처분해라. 근데 처분 조건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의 급락, 또다시 급락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처분 조건 없애졌죠. 이 실거주마저도 없애면 정말 부동산 시장은 이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구나. 정말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구나. 근데 웬걸 투자자도 안 나오는걸요. 자,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부자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예, 부동산 아니에요. 예, 현금성 자산으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9,000명, 19,000명 정도 된다 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구의 가구 수가 대구의 인구수가 한 230만 명 되면 부자는 200만 명. 딱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 1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 근데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웬만하면 집도 있어요. 이 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튼 좀 하여튼 돈 뜯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순수하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실 것, 그런 느낌입니다. 태양아라스 75평형 28억, 75평형 28억. 범어천구 H 67평형 13억. 이건 평당 4천, 이건 평당 2천. 수성 SK 리더스뷰, 요거는 국평이죠. 국평은 11억 34, 요 평당 3천. 이 제각각입니다. 범어동, 황금동, 두산동. 그리고 평당 요것도 25. 하락률 여기 안 쓸게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전의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 요거 40평형. 요거 수성 SK 리더스 요 40평대네요. 예, 전용 면적으로 적혀 있어서 요거 40평대. 이거 잘못 적혔네요. 그러면 한 2천 정도 써둘게요. 50평에 평당 2천만 원. 야, 대구면 평당 2천만 원이면 웬만한 지역은 차고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아주 흔하니까요. 인기 있는 지역들은, 많이 선호되는 지역들은 평당 2천까지 감수하면 되는구나. 보통의 지역은 1,000만 원.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평당 1,500. 그렇게 좀 급간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건 상위 30% 기준입니다. 상위 30% 기준. 죽전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 요거 40평대가요 가격이 8억 천. 요것도 평당 신축인데 평당 2천. 그래도 이거 상상도 못할 8억 큰 돈입니다. 2023년식 아파트 올해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30%. 하락률만 대충 쳐볼까요? 17%. 대형 평형 거래, 이렇게 많아 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대형 평형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 세금을 나라에 많이 헌납하는 이런 사태도 있고요. 동대구 이안센트럴이 5억 9,800. 이거 높은 가격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자, CG, 뭐 지범 10화의 그 CG, 거진 대비 36% 정도 빠져 있는 모습. 요게 요새 제일 핫하죠. 지금 월성 3정, 뭐 월배 3정 등등등 핫합니다. 핫해요. 21일 날 뭔가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복형 5억 초반대의 거래 모습 보여주고요. 좀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은 1,500만 원 이런 수준인데요. 제가 이렇게 소형 평형들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서, 야, 출산율 올라가기는 글렀구나. 젊은 사람들 대출 내서 우리 뭐 애 하나 키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대출을 많이 내고 초반에 좀 이렇게 좀 세게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세종시가 뭐 3억 후반대의 소형 평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될 때 대구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격이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갭을 확 벌려요. 그럼 세종시가 지금 꼬라박고 있는 세종시가 대구를 따라올 것인가, 대구가 세종시를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40평대 오늘 거래, 대형 평형 거래 좀 보이고요. 대형 평형도 가격이 좀 선호하는 지역의 국평이냐, 조금 덜 선호하는 지역의 대형 평형이냐, 그 가격이 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인기 있는 지역의 소형 평형이냐, 조금 덜 인기 있는 지역의 국평이냐, 이렇게 뭔가 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식이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많이 떨어진 것만 부각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 떨어진 거 눈에 띄고요. 30%, 25%. 죽곡도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 그래 3시간 방송하고 2시간 방송하고 그날 제가 3시간을 뻗어서 자버렸네요.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기 있는 저 동대구,
그다음 중구 쪽도 더 많이 아파트 이제 다 들어서고 이러면 또 자리 잡고 상권이나 모든 좀 자리 잡으면 나오는데 학교들이 인접한 곳에 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죽곡, 유천동, 진천, 뭐 황금동, 대신동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좀 갈리죠. 예. 가격으로 보면 45평형 34%, 35%, 한 페이지에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이렇게 차지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할 것 같습니다. 38% 용산 롯데캐슬 고점 대비 38%, 그린맨션 54평형 고점 대비 42%. 이게 또 12층 되는 아파트인가요? 15층 되는 아파트인가요? 뭐 이때도 옆에 뭐 송현 수자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 막 새로 들어서고 하면서 여기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고점 대비 42%나 빠졌습니다.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은행권의 뭐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 저런 거 제하고 나면은 정말 이 고점에 찾는 사람 물론 승수는 더 높았겠죠. 예. 정말 체감상은 거의 반토막 느낌이에요. 이렇게 또 같은 구축인데도요. 뭐 재건축 특별법이나 관련해서 얘는 어디 같이 끼지를 못해요. 예. 하다못해 그 구월성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성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낄 수 있는 데가 어차피 구축을 선택할 거면 확률적으로는 그쪽이 나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역 안에서도 빨리 사업을 분양하고 성공해가지고 먼저 성공하느냐 아니면 후발주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오늘 뉴스 보니까 잘못하면 또 10년, 20년을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단이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일반인들이 옥석을 가리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호재 이런 거 반영되면은 그 반영된 금액만큼 들어가도 지금은 충분한 시장이더라. 뭐 선진입 한답시고 뭐 깝치다가 다 안 되더라 보니까 다 안 되더라. 네. 성당내면 2편 세상 1단지 고점 대비 45%, 고점 대비 45% 하락입니다. 이것도 옆에 주상복합 가격 가면요. 가격 곱하기 2를 줘야지 주상복합을 삽니다. 저는 그냥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상복합 새 아파트에 한 채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국평 요런 거 2개 가지고 있을래? 물론 연식은 한 10년 정도 차이 나겠죠. 10년, 거의 한 15년 차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2채를 가지는 방향을 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니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뭐 2채를 가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신축이다 멋이다 하면서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해하시겠죠? 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의 가격을 보면 요 직거래 뭐 9평 1,000만 원 정도 수준 아니면 외곽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는 가격 많이 떨어진 거래 가격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떨어지는 모습. 오늘도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거래량이 너무 급격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 꿈틀꿈틀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규제 해제하고 뭐 하면 나아질 거라는 것 이때 웬만한 거 다 써먹었어요. 10억 이상 부자들 양도세 뭐 해주고 취득세 뭐 해주고 한다고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살 것 같나요? 안 삽니다. 안 사요. 네, 저가 아파트 거래가 확실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대형 평형 6억 이상 많이 되는 것 같지만 거래 비중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분양권의 거래량 15건 신고되었고요. 주간 기준으로 한창때 대비 절반 정도. 분양권 시장도 뭐 대단해요 이런 얘기 가끔 나오지만 별거 없더라. 역전세의 기간은 아직까지 요맘때까지 내년 8월 달까지 여전히 전세 가격이 많이 높았던 이 시기까지 여전히 아직까지 뭐 한 8개월 정도 더 유효한 상태고요. 뭐 금리 마치 오늘 당장 내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뭐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이걸 못 내리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은 또 이 역전세나 이런 우려들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거, 요거 메아리 요런 현상 있죠? 네, 메아리 치는 현상. 일시적으로 가격 올라가면 언론에선 더해서 득딜.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꿀먹은 벙어리. 네, 그런 전략을 구사하죠. 저는 어떤 분이요, 갑자기 뭐 게시판 부산, 대구 둘 다 와가지고 떨어진 것만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떨어진 거, 덜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거 같이 섞여 있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그걸만 쏙쏙 빼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 근데 비율상으로, 하락률상으로 적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 고통이 적은 것은 아니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